안녕하십니까, 이표더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본 엔화에 관련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행 측면에서도 저희가 사실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주식은 많이 사지는 않으시지만 혹 가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양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엔화 약세 때문에 많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엔화가 싸졌다라고 느끼시면서부터도, 그 이후로부터도 엔화가 추가 약세가 꽤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표시된 자산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저게, 좋은 조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부동산, 잠재적인 수요가 아주 크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서부터 이 모든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사실이냐면 76 trillion JGB, 그러니까 일본 재무부의 채권을 이만큼 누가 샀냐면 BOJ, Bank of Japan,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의 수요를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 정부의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줌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메리트가 없는 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금리의 달러 대비해서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화 대비해서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엔화는 꾸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76 트릴리언에 해당되는 규모는 따져봤더니 일본 GDP의 14%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일본이 이제 연간으로 사실은 이제 일으키는 가치에 거의 14%에 해당되는 돈을 일본 중앙은행이 자국 채권을 사기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어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는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균형점, 가격, 이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월가의 지금 방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엔화 자산을 사야 되냐? 엔화 자산을 산다기보다는 엔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기에는 너무 일본 중앙은행, 일본 정부가 이런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 조만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반적인 사고의 어떤 프로세스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일본 정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겠다라고 베팅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BOJ가 더 이상 우리는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실질 금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마이너스 구간에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화에 반등을 가져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12월 달부터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10월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 역대급으로 시장에 채권을 사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랑 어떤 감정적으로 엮여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자산을 사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희한하게 일본의 부동산을 사시는 데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오랫동안 축적해온 이런 장기적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싸다. 그러니까 엔화가 싸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서 나중에 돈을 빌릴 때 유리한 부분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엔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엔화 가치가 회복됐을 때 이거를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지, 이런 이제 유의 투자 전략이 많이들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엔화가 최강세를 보였을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엔화가 거의 30에서 35%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제 엔화 자산에 대한 투자의 어떤 본격적인 트렌드가 한 20% 정도가 하락하고 나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뭐 투자를 했는데 올라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 엔화에서만 한 10% 혹은 15%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올라야 사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아직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경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실물 경기가 그 정도 이제 실물 수요를 일으켜 줄 만큼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의 가격 강세보다는 엔화의 강세를 기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엔화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글로벌 선진국 통화 중에서 가장 최약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엔화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BOJ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엔화 채권을 사는데 힘을 쏟는 것보다는 이런 이징보다는 어느 정도 이 물가를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다가온다. 근데 이것 역시도 예측이기 때문에 막연한 예측보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팩트에 대해서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재무성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통해서 이런 거를 힌트를 딱 주게 되는 순간 아마 엔화의 강력한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 유동성 있는 이런 채권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채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일본 자산을 사야 되겠다, 엔화 자산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도 펀더멘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이 되게 높아서 거래가 쉬운 일본 리츠를 사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순간 엔화의 가치가 충분히 회복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잃었던 엔화 환율 자체에서 손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가져가야 되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의 허라이즌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 2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정상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꼭 엔화 자산을 사야 되겠는데 부동산이 사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되게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수준에 비해서, 일본 시장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준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일본 리츠라든지 아니면 일본 금융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진국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선진국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국은 이제 미국을 제외했을 때 선진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선진국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의 어떤 엔화의 반등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랬을 때 어떤 엔화 자산을 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전에 엔화의 어떤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런 것을 짚어드리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집중을 했고요. 추후에 유로화라든지 그리고 이 엔화에 관련된 엔화의 어떤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엔화 자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